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 2022년 기대되는 대형 공모주로 꼽혔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금요일 12월 10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증권 신고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보였는데요. 먼저 매출 주식 중에서 75%나 달하는 물량이 구주 매출로 시장에 나옵니다. 구주 매출에는 당연히 최대 주주인 정몽구, 정의선 회장 등의 지분이 담겨 있었는데요.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된다면 정의선 회장은 이번 매출을 통해서 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가 산정 시에 비교기업 중에 국내 비교기업의 EV/EBITDA는 6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해외 기업을 추가시켜서 현대엔지니어링을 평가할 때는 EV/EBITDA 멀티플을 11배를 매겼죠. 경쟁사는 5배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은 11배의 평가를 매겼다. 과연 공모주 투자자들이 호구 잡히는 건 아닌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증권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 신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관의 수요 예측은 1월 말에 진행되고요. 공모가는 1월 28일 날 확정된 이후에 일반 투자자의 청약은 2월 첫째 주인 3일에서 4일 날 진행될 예정인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57,900원에서 75,700원으로 제시했죠. 이번에 공모하는 수량은 1,600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75%에 달하는 1,200만 주를 구주 매출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들이 1,200만 주를 팔아서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본인들의 물량을 넘기는 거죠.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주관사가 평가하기로는 7조 원의 몸값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주당 89,000원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주관사는 35%에서 15% 할인하여 공모가는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6조 500억, 상단 75,700원이며 하단 기준으로는 4조 6천억, 57,900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읽어보면서 당연히 의문점 두 가지가 드는데요. 물론 최대 주주가 IPO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수량을 구주 매출하고 이를 현금화시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구주 매출의 비율이 전체의 75%나 된다는 점, 그 중에서도 현대차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매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공모가를 산정할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EV/EBITDA의 배수를 11배나 받아야 한다는 점을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두 가지 의문점은 사실 모두 현대차 지배구조의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만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대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현대자동차는 2018년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현재는 대주주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7%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다시 소유하는데 이러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7%가량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모비스라는 순환 출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지배구조는 사실 한 가지 순환 출자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을 통한 순환 출자 등 다양한 고리가 묶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순환 출자 구조를 끊기 위해서 대주주가 모비스의 지분율을 많이 높이고 모비스가 다시 현대차를 지배하는 구조로 개편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현대차 지배구조의 개편에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바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면서 주식시장에 큰 이슈가 되었었고 결국 현대차의 2018년 지배구조 개편은 불발로 끝나게 되었죠. 이러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을 통해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사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2018년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정거래법에 있는데요. 올해 12월 30일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9.9%인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만약에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언론과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지배구조가 두 가지 방안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하고 이러한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할 때 구주 매출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확보한 현금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매입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도 너무 낮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투트랙으로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이 분할한 회사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한 다음에 지분 수합을 통해서 최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만을 남겨두고 합병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넘겨주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분으로 바꾸는 지분 수합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와 언론사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이러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장을 시킬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어야 그 확보된 금액 현금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팔려고 하겠죠. 자,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될 경우 정의선 회장은 4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3천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높을수록 회수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가가 높을수록 유리한 결과가 나오며, 또한 공모가를 산정할 때도 주관사가 평가한 금액 자체를 높여야 공모가의 밴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사의 평가를 높이기 위해 비단 국내의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경쟁사들을 추가시켜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돼서 상장이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조 원, 주가로 75,700원으로 단숨에 모회사인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등을 제치는 국내 건설 대장주가 되는데요. 구주 매출을 하는 최대주주 입장에서 공모가를 끌어올려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건 최대주주의 입장이고,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그렇게 상단에서 결정되었을 때도 청약을 해서 수익을 남길만 한가, 이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현재 장외 가격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2021년 8월 22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세련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는 10조 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 논거를 살펴보면 먼저 현대엔지니어링이 순현금을 2.5조 원가량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다른 신사업을 투자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년에 현대엠코와 합병한 이후에 에비타가 점점점 증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 예상 에비타의 멀티플 10배를 곱하면 넷에셋 밸류로는 9조 원의 몸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모 후에 상장 후 주식수로 나눌 경우에 주가가 11만 2천 원인데요. 공모가 상단인 75,700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아직도 공모주 투자자가 청약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여유가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공모주 청약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증권신고서를 공개하면서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모주 청약자들에게도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증권신고서를 아주 가볍게 살펴본 영상이었는데요. 공모주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현대엔지니어링이 과연 공모가를 얼마로 결정되게 될지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채널 구독 및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신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